대책 없는 시국 상황이 농기계까지 거리로 불러냈습니다. 주말에는 전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시국 촛불 집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불황이 닥친 조선업종에 일자리 주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수준은 맞지 않아 대다수 인력들이 이미 지역을 등졌습니다. 전북현대가 10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에 도전합니다. 홈경기 1차전부터 승리해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세운다는 각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이 이번 주말 전국을 밝힙니다. 전주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분노한 농심까지 농기계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정권 퇴진 대열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랙터 수십 대가 줄지어 행진합니다. 곳곳에는 박근혜 정권 퇴진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다음 주 주말인 26일 서울 민중총궐기 참여를 위해 해남에서부터 트랙터를 몰고 상경 중인 전봉준 투쟁단입니다. 100년 전 동학혁명 때도 농민이 나라를 위해 나섰다며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주저 말고 분연히 들고 일어서자. 동학농민군의 기세로 똘똘 뭉쳐 의를 바로 세우자.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고 쌀시장 개방을 강행하는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공약이 쌀값 17만 원에서 2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만 원 반토막 났습니다. 정권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 쌀값도 지키기 어렵고. 투쟁단은 정읍과 김제를 거쳐 내일 도민 총궐기에 참여하며 전북 농민들은 이후 투쟁단의 상경에 합류하거나 릴레이식으로 동참합니다. 이번 주말 전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부터 노동자와 농민, 청소년, 대학생, 시민으로 나눠 분야별 사전대회를 가진 뒤 5시에 전주 충경로 사거리에서 총궐기 대회가 열립니다. 3시부터 각 사전대회 장소 주변의 도로 일부가, 5시부터는 충경로 사거리 전차로의 교통이 통제됩니다. 전북시국회의는 이번 집회에 최소 10,000여 명이 넘는 도민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실직이 늘고 있는데도 일자리 대책은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실성 없는 재취업 대책에 우수 기능 인력이 속수무책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업 불황이 심화된 지난 8월 정부와 지자체가 만든 일자리 지원센터. 조선업종에 종사하다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새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 달간 알선 실적이 겨우 7명에 불과합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받던 월급보다 급여가 많이 낮으니까 저희가 정부는 계속 제공해드리지만 그런 게 안 맞아가지고. 조선업종의 월 수입은 평균 400만 원이 넘지만 소개해주는 일자리는 워낙 박하다 보니 나타난 현상입니다. 내년 2월까지 군산과 익산에 풀기로 한 공공형 일자리도 월 수입은 100만 원 남짓. 그나마 65세 이상은 규정 탓에 50만 원을 손에 쥐기도 힘듭니다. 직접 일자리라도 제공을 않고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그 근로자들한테 가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정부는 긴급자금 지원으로 해고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하지만 조선업 관계자들은 생계를 잇기도 빠듯한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계획으로 인력 양성과 관련 연구소 운영도 파행을 겪을 전망입니다. 군산상공회의소는 현대중공업의 인력 공급을 위해 군산대에 개설한 조선학과가 폐지됐고 군장대 인력 양성 계획도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에서 어렵게 유치한 조선기자재연구원 분원은 도크가 폐쇄되면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 1차전이 내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10년 만에 아시아 클럽 정상 탈환에 나선 전북현대의 결의에 찬 각오를 들어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목표는 오로지 우승. 최강희 감독은
내일 열리는 알아인과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 1차전부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경고가 누적된 수비수 조성환 선수를 제외하고는 전 선수가 기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동국과 김신욱 등 화려한 공격진과 레오나르도와 이재성 등 이선의 강력한 허리라인을 내세워 경기를 지배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해야 된다. 그런 애절함이 우리 선수들한테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승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5년 전 준우승의 아쉬움을 상기하며 반드시 우승컵을 가져오겠다는 각오입니다. 저희들이 홈에서 가지고 있는 기량과 역량을 모든 걸 발휘를 해서 저희 1차전을 반드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아랍에밀레이트의 명문구단 알아인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We'll play against very strong team, compact team. But like always, I'm optimist. I believe to my team, to my players, to my job. 전주성의 분위기도 어느 때보다 한껏 달아올라 있습니다. 지정석이 10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팬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경기 당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향하는 1994번 시내버스가 20대까지 증편돼 축구 팬들을 실어 나를 계획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한국 축구의 자존심 전북 현대가 기선을 제압해 기분 좋게 아랍에밀레이트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총선 선거 개입 논란을 빚은 전라북도 체육회 고위 간부가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최근 들어 총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형과 배우자 등이 체육회 산하단체에 선임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자 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해당 간부가 사의를 공식적으로 전해왔다며 절차에 따라 수리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 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새만금 개발청이 최근 발주한 3,4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남북 2축 도로공사 입찰에 지역업체에 가점을 부여해 참여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새만금 개발청은 공동도급과 하도급에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할 뿐 가점 제도는 없어 실제 지역업체 참여로 이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주 김제 통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완주군과 통합도 여의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많은 후유증을 남긴 전주 완주 통합이 무산된 지 3년. 이번엔 김제가 전주와의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시 의회 강동하 의원은 정례회에서 새만금 시대를 앞두고 전주 김제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항만이 조성되고 국제공항까지 만들어진다면 통합도시가 거대한 대중국 시장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이 새만금 시대를 견인할 중심 지역으로 발돋움할 외양국 기후 같은 건 물론 대중국 허브로서 성장하여 100만 가격도시로. 통합 논의는 지난 8월 이건식 김제시장이 정동영 의원을 초청해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처음 거론됐습니다. 정 의원 측은 양 지역 시민들 의견이 중요하기에 지켜보자면서도 장기적으로 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건식 시장 역시 전북 발전을 위해 새만금 중심인 김제가 전주와 통합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도시에 여러 가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에 의해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전주 김제는 지리적으로 사실상 분리돼 있어 경계인 완주와 의견 조율이 우선입니다. 여기에 전주 완주 통합 무상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컸던 만큼 통합의 부정적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통합은 양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우선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과 전남의 축산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하고 도내에서도 만경강 주변 철새 배설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비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오늘 밤 12시부터 36시간 동안 가금류 출하 등을 전면 중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형 가금류 출합뿐 아니라 병아리 입식, 사료 공급 등이 중지되고 농가는 긴급 소독 등 바이러스 차단 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어제 익산 살인사건 재심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범행을 자백했던 35살 김모 씨를 살인사건 피의자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지만 김 씨는 현재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어제 택시기사 살인죄로 10여 년을 복역한 32살 최 씨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213억 원을 7개 농협 미국 처리장에 긴급 지원합니다. 도는 또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비해 지난 9월 기금 시행 규칙을 개정해 기존 20억에서 배 이상인 50억까지 융자 한도도 확대했습니다. 금강을 사이에 둔 군산시와 서천군이 오늘부터 사흘간 금강 일원에서 금강 철새 여행 축제를 공동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47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철새를 눈앞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자전거 버스 여행 코스도 마련됐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태조로와 경기전 사거리에서는 내일 오후 1시 반부터 길거리 한복 패션쇼가 열려 왕실복과 전통 홀례복 등이 소개됩니다. 또 한옥마을 인근 도란도란 캠핑장에서는 막걸리 아리랑 인 전주 2016 행사가 열려 막걸리 시음과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증편된 전라선 KTX의 저속철 논란과 함께 지역차별적인 철도 정책에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전라선 KTX, 수서발 KTX 등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논란과 대응 방안 등을 깊이 있게 모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은 롯데백화점 앞 광장은 시유지지만 백화점 측이 텐트를 치고 행사 상품을 판매하는데도 전주시가 지금까지 이를 묵인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5일 백화점 측에 1차 경고장을 보냈다고 밝혔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 사고로 버스 안에 비상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16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체 좌측이나 뒷면에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